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시그널 포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또 임상현 전문가님과는 시장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코스피가 2640선을 돌파해 주면서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번 주인데요. 당장 13일에는 이 미국의 CPI 지수 발표가 있고요. 또 목요일에는 6월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이벤트를 앞둔 만큼 이번 주 대응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시작입니다. 이번 주 한 주 시황평부터 해주실까요? 네, FOMC 금리 결정까지 시장은 좀 관망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한 주 평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뭐 지수 흐름을 봤었을 때도 그냥 강보합선 정도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뭐 소폭의 상승 마감했고요. 현재 미국 선물 지수도 약간의 강보합선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이번 주 목요일 날 나오는 FOMC 금리를 거의 동결로 거의 한 70% 정도를 뭐 확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이후에 이제 7월 달에 FOMC에서는 0.25를 다시 한번 올리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예상했던 부분대로 움직여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시장이 뭐 나쁘지 않게 움직임이 좀 나올 것 같은데, 다만 좀 정고점 자리를 돌파할 수 있을지, 코스닥 같은 경우는 913포인트 정도가 정고점 자리인데, 이 자리를 돌파할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인 것 같고요. 코스피 지수는 지금 계속 고점 자리를 돌파는 하고 있는데, 또 추가적인 거래 대응, 그리고 시장을 이끌 만한 주도 테마가 좀 나올지, 지금 반도체 쪽이 어느 정도 시장을 이끌어주는 모멘텀이 좀 됐습니다만은, 일단 반도체는 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그 뒤에도 또 같이 붙여줄 수 있는 그런 업종이나 좀 테마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뭐 자동차 업종이 됐든 뭐 제약바이오가 됐든 시장에서는 뭐 반도체 이외에 좀 다른 업종들이 상승이 좀 나와야지 지수 흐름이 상승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양호한 지수 흐름, 그리고 다음 주 됐었을 때 약간의 조정은 좀 나올 수 있는데, 이 조정폭이 상당히 좀 중요해요. 조정폭이 빠르고 크게 나오면은 시장 반등이 좀 약할 수 있고 정고점 자리를 돌파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만약에 크지 않은 조정이 나왔다, 거래 대금이 좀 크지 않으면서 지지하는 구간이 좀 작게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계속 신고점 자리를 돌파하러 올라가는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미국 시장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시장만 좋은 게 아니고 미국 시장도 금리 결정 이후에 지수가 좀 우상향이 나와줘야지만 우리나라 시장도 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데요. 그때까지는 지금 시장에서는 개별주나 개별 종목 테마 장세, 이게 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좀 자금이 좀 여유돈이 좀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대부분의 자금을 뭐 투자하시기보다는 일부 금액만 이런 테마주 쪽으로 좀 들어가셔서 수익, 단기 수익 정도로만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FOMC 금리 결정 이후에 확실한 주도 섹터가 나왔을 때 그런 쪽에 좀 집중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목요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6월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금리가 동결로서 우리가 예상한 대로 나온다면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한 차례 조정이 올 수도 있는데, 그 조정 폭에 따라서 시장 방향이 더 폭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이 다음 섹터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동차주들이 될 수도 있고 제약바이오주들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흐름들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대응 전략과 다음 주도 섹터들 함께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다음에 강할 섹터들 저희와 함께 공략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상승 시그널 보내고 있는 섹터들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테마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관련 테마들이 좀 강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2일부터 이제 그 방류에 대한 설비, 시운전이 들어간다. 물론 지금 당장 방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방류 테스트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오염수를 방출하는 게 아니고 이제 물하고 섞어서 바닷물하고 섞어서 이게 잘 나가는지 이런 걸 좀 테스트하는 시운전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좀 잘 넘어간다. 예,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오염수가 방류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죠. 우리 이제 식탁에 들어오는 이제 생선이라든지 특히 이제 매일 섭취하는 이 소금 같은 경우에도 오염수에 또 오염이 된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좀 불안 심리 좀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벌써부터 차세기 물량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소금 관련주들이 좀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대장주가 인산가가 좀 급등이 나왔었고요. 최근에 2,000원대부터 급등이 나와서 벌써 이제 3,300원, 3,400원까지 올라가는 거의 50% 이상 상승이 나온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상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소금 관련주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물론 인산가에 비해서 상승폭이 크지 않지만 그래도 상승이 좀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관련주로서 보실 수 있는 종목이 이제 피코그램과 한도 클린텍 이 두 종목인데 이 두 종목은 이제 방사능 필터 관련주 쪽으로 엮여서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닭고기 관련주라든지 수산물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들도 계속 상승이 꾸준하게 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제일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거는 소금 관련주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일단 단기간에 많이 상승이 좀 나왔었고요. 만약에 이제 방류가 시작된다라고 했었을 때도 물론 또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지만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 조정 타이밍을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종목을 지금 잡아도 될까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오히려 이런 소금 관련주 쪽보다는 이제 아직 덜 오른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방사능 필터 쪽도 아직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하진 않았어요. 보시면은 저점 대비해서 반등폭이 그렇게 크진 않았고 한도그래픽도 마찬가지로 시총이 좀 작아서 아까 방송 초반에 말씀 좀 드렸듯이 비중을 크게 담기는 어려운 종목이긴 해요. 하지만 충분히 한번 재상승 가능성이 있는 테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이쪽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노란 톡방 들으시면 이런 종목들 관련주 해서 제가 엮어서 매일 체크해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나 좀 지금 시장에서 갈만한 테마가 없나 하시는 분들은 그런 종목들을 제가 매일 체크해 드리는 거 받아보실 수 있도록 노란 톡방 한번 좀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가 오늘부터 방류에 들어가는데요. 이 시운전에 들어가면서 소금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섹터로서 소금 관련주들은 워낙에 큰 시세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 섹터가 어디가 될지를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그 섹터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상승 시그널 보내고 있는 테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테마 한번 알아볼까요? 예, 조금, 고점 대비해서 밀리긴 했는데,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쪽도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삼부토건, 좀 여전히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저점 대비해서 이제 2배 이상도 올라와주는 가격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부토건은 정치인 관련주 해서, 이낙연 전 총리, 관련주로도 같이 좀 보실 수 있는데요.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24일 날 방한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시기 때문에 또 관련 이슈로 또 상승이 좀 나오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전쟁이 이제 끝나야지만 재건 쪽이 좀 상승해야 돼야 되는데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재건 관련주가 계속 이슈만 돼서 상승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에서는
지금 주도 테마가 없고 갈만한 테마가 없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로만 상승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매출이 좀 일어나서 뭐 실적이 좀 좋아진다든지 앞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할 만한 이런 기업들보다는 오히려 좀 이런 뭐 불안 심리에 의해서 작용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재건이라든지 아직 확실하게 실체가 없는 종목들이 기대감만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또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시총도 크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삼부토공 같은 경우는 투자 경고 종목이기도 하고 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주 쪽 다른 쪽을 보셔도 그렇게 상승폭이 크진 않아요. 예, 뭐 10% 20% 이렇게 가는 종목들 오늘 시장 자체가 뭐 20% 이상 올라가는 급등하는 종목들도 좀 적고 상승 종목도 적은 좀 재미없는 시장이긴 한데 일단은 이번 달에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서 이슈들이 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미나도 있고 관련 뭐 모임들도 있고 그래서 이쪽이 뭐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수 있긴 한데 상당히 좀 가격적으로 높은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눌림시 매수 관점을 좀 보셔야 되긴 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비중을 굉장히 좀 낮게 잡으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시장에서 갈만한 테마나 종목이 없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밖에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 뭐 급등하는 종목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략을 하신다면은 일단 오늘 같은 날은 좀 기다리셨다가 지금 2,400원대 정도가 좀 지지하는 구간이 좀 될 수는 있습니다. 뭐 가격대적으로는 좀 높긴 한데 기술적 반등 정도를 노려서 조정을 노리신다라면은 2,400원 뭐 이 정도 때까지는 좀 밀리는 걸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다른 쪽 이쪽 말고 이제 다른 쪽 업종이나 테마가 좀 상승이 나오면은 그런 쪽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그렇게 많은 상승하는 테마들이 없어서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이제 종목들 한해서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좀 제가 매일 이런 종목들을 체크해 드리고 있으니까 매일 아침에 뉴스도 마찬가지고 관련주들 제가 정리해서 영상으로 다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좀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오시면은 제가 꼼꼼하게 그런 거 종목들 하나하나 체크해 드리니까 그런 종목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이미 좀 너무 급등한 종목들은 제가 지금 오늘 방송에서는 말씀 좀 드리고 있지만 그렇게 좀 썩 권해드릴 만한 세타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좀 새롭게 올라오는 그런 테마들은 제가 또 바로바로 올려드리니까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전 총리 관련주로 엮일 수도 있고 정치 테마주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 관심 있으신 분들 공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52주 신고가기 때문에 눌림목을 어디서 줄지 노란톡방 통해서 대응 전략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또 장 전에는 이런 이슈들 관련해서 뉴스 브리핑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장중에 이런 대응이 좀 어렵다고 하신다면 노란톡방 통해서 이런 대응 전략들 함께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 시그널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테마 알아볼까요? 일단 테마주로서 오늘 상승이 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개별 이슈 호재로 좀 올라간 종목인데 레이저셀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장비 공급 뭐 단독 테스트를 진행한다라고 해서 오늘 상한가를 좀 들어갔다가 좀 풀렸습니다. 이 가격대를 보시면은 계속 요 똑같은 자리에서 저항을 좀 계속 맞았어요. 그래서 요런 자리들이 오늘 좀 상한가 들어갔을 때 내일 갭상승으로 돌파하면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좀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근데 아직 상한가는 확실하게 들어가지 못했고 상한가에 풀리는 모습인데 일단 차트를 좀 길게 볼게요. 저점에서 6,000원짜리 부분에서 거의 10,000원대까지 좀 빠르게 상승을 해왔지만 레이저셀 같은 경우는 아직 조금 더 신규 상장했었을 때 가격까지는 여유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 지금 제 차트상으로는 이렇게 지지 저항 자리가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이제 돌파하는 구간에서 저는 좀 좋게 보는 제가 예전에도 강의에서도 한번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이런 박스권 자리를 돌파하는 시점에서는 추세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다. 거래 대금 실리면서 돌파하는 자리에서는 더 강하게 추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일단 오늘 자리가 좀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상한가 들어갈지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 만약에 이런 자리를 한번 돌파 나왔을 때는 단기적으로 추세가 더 나올 수 있는 자리인지 한번 좀 제가 말씀 좀 드릴 수 있고 요런 10,000원대 자리를 계속 지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장기적으로는 한 12,000원 구간까지 요 구간까지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혹시나 오늘 만약에 장중에 상한가를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이 정도에서 마감하더라도 내일 다시 한번
만 원대 자리를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레이저셀도 한번 좀 공략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좀 보이니까 뭐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공략주는 매일 좀 드리고 있거든요. 장중에 예, 제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이런 점이 좋아서 이런 종목 한번 좀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공략주를 드리고 있으니까 공략주 받아보실 분들도 노란 톡방에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도체 장비 공급 관련해서 레이저셀이 또 상한가에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장중 대응이 어렵다고 하신다면 이런 단타적인 부분들까지 저희가 공략 지점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승 시그널들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하락 시그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테마 알아볼까요? 네, 예전에도 한번 좀 말씀 좀 드렸었는데, SCM 생명과학이 유상증자 관련해서 좀 오늘 또 개파락으로 좀 빠졌어요. 그래서, 이 종목 좀 위험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었는데, 오늘 또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왔고요. 315억 정도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인데, 유상증자 가격이 거의 6,5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또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예, 이런 종목들 갭으로 빠졌을 때는 대응하시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더 밀리지 않았으면 했던 바람이 있으셨을 텐데 일단 추가적인 하락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여기서 반등했었을 때 예, 빠져나오시는 전략, 예, 이런 게 좀 좋을 것 같고, 하방에 대한 지지 구간 같은 경우는 지금 6,500원 자리에서 6,000원 정도, 예, 요 정도까지는, 한번 또 밀릴 수 있으니까, 요런 자리가 이제 지지 구간이 될 수는 있거든요. 가격적인 면에서, 지지는 될 수 있고, 여기서 지지가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갭을 좀 메우러, 한번 좀 반등까지는 가능할 수 있는데, 시간적인 면에서 상당히 좀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예,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정리하고,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뭐 개별적인 이렇게 악재로 좀 빠졌을 때, 대응치 못한 자리에서 좀 빠졌을 때는 유상증자 가격대를 한번 보시고 지금 현재 가보다는 좀 높은지, 예, 아니면 한참 밑에 있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좀 정리하셨다가 뭐 이 종목을 좀 더 공략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상증자 가격대까지 한번 밀리는 거 보고 그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재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낫지 지금 자리에서 뭐 물타기 하시거나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보니까 일단은 예, 뭐 빠르게 좀 정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오늘 같은 날 좀 정리해 주시고 나는 조금 더 길게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유상증자 가격대까지는 좀 기다리셨다가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유상증자 이슈에 SCM 생명과학이 오늘 20%가량 깊은 음봉을 만들고 있는데요. 향후 유상증자 가격까지 올라와 주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 이렇게 좀 유상증자 이슈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리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인 만큼 5가지 종목들 한번 리뷰 진행해 볼 텐데요.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들입니다. 5월 30일에 KH바텍 공략해서 신고점 잡았던 부분이고요. 6월 7일에 공략했던 뷰노가 얼마 전에 18%가량 급등을 보였는데 오늘 또 한 번 16%가량의 급등 이후에 눌림목을 주고 있습니다. 36% 수익 중이고요. 5월 31일 공략주 저희가 눌림목을 잡아서 19% 벌써 수익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공략했던 아프리카TV와 금요일 공략주 칩스앤미디어까지 5가지 종목들 한번 리뷰로 진행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KH바텍입니다. 계속 뭐 이 종목은 꾸준하게 말씀 좀 드린 이유가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뭐 크게 예, 제가 공략했던 자리에서 엄청 많이 급등한 것도 아니고요.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대응하시기가. 지금 7월 말에 예, 갤럭시 폴드 5, 예, Z 플립 5 출시 뭐 이제 소개죠. 예, 갤럭시 언팩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한번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부품주 쪽에서는 이제 KH바텍을 좀 좋게 보고 있고 실적도 이제 1분기보다는 2분기가 더 좋아질 것이고 2분기보다는 3분기가 더 나아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도 충분히 공략 가능한 자리이기도 하고요. 일단 고점 더 뚫었을 때 거래 대금이 이제 터지면서 고점이 뚫어주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차익 실현을 좀 하셔도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KH바텍도 혹시 보유하시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고점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직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좀
네, 요 가격대 지금 22,000원대 정도의 좀 저항대가 있긴 한데 이런 자리를 뚫어줬을 때 충분히 뭐 25,000원에서 27,000원 이상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 보고 있으니까 이슈만 됐었을 때 일단은 제가 다시 한번 노란톡방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뷰너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의료 AI 제가 눈이 또 공략적으로 한번 드렸었고 또 노란톡방에 또 다른 분들에게는 인성정보도 마찬가지로 공략을 해드렸었던 종목인데 뷰너도 오늘 좀 급등이 나왔을 때 한번 좀 말씀 좀 드리긴 했어요. 좀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졌다. 고점에서 거래 대금 많이 터지면 이제 좀 조심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 좀 드리는 편인데 일단은 의료 AI 관련해서는 꾸준하게 올해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의료 쪽 AI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장비라든지 아니면 뭐 요즘 미용기기 쪽도 상당히 좀 흐름이 좀 좋은데 이쪽으로 한번 자금이 좀 계속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대형주 쪽으로는 반도체가 좋지만 일단 중소형주 쪽에서는 의료 AI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아니면 뭐 미용 장비 이쪽들도 상당히 좀 흐름이 좀 좋습니다. 물론 오늘 좀 윗골이 달고 좀 내려온 모양은 딱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하지만 조정을 좀 받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이쪽 관련해서 자료와 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꾸준히 이 노란톡방에서 올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만한 업종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관심을 좀 두고 일단 눌림시마다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슈비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슈비츠도 제가 이제 눌림목 자리에서 말씀 좀 드렸었죠. 제가 이렇게 급등했었을 때 따라가지 마시고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해서 눌림목 자리에서 이제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도 보시면은 의료기기 관련주 쪽에 원래 우리가 이제 안과 가면은 슈비츠의 제품들이 다 있거든요. 안과 관련 전문 기업으로 알고 계시는데 최근에 디지털 임플란트 관련해서 신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이슈로 좀 상승이 좀 나왔었고 이후에 이제 고점에서 신용 물량이 좀 많다 보니까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직전에 이렇게 지지 나왔었던 구간에서 제가 타이밍을 눌림목 자리를 잡아서 이제 추천을 좀 드렸었고 역시나 좀 강한 시세로 올라오면서 수익권까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여기서 추가적인 거래 대금이 좀 나와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다시 한번 전고점 자리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아직 거래 대금이 그렇게 생각보다 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21,000원에서 22,000원 정도 구간, 이 정도가 이제 관건인데, 여기서 이제 오버슈팅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저항 먹고 빠질 것인지, 그렇게 되면, 저항 먹고 빠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일단 쌍봉의 모양이 좀 나올 수 있어서, 이런 종목이, 쌍봉 맞았을 때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일단 전저점 깨지게 되면은, 제자리도 갖다 놓을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뭐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고점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이 신고가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프리카 TV 역시나 일단 트위치 관련해서 지금 동시 송출을 좀 막았죠. 스트리머들의 트위치 이외에 다른 동시 송출을 좀 막고 있어서 일단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프리카 TV고 벌풍선 매출도 서서히 좀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금 뭐 급하게 보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저점에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일단 증가하고 있고 실적도 괜찮아진다라고 했었을 때 저점에서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뭐 지금 여기서 장대 양봉 나왔을 때 뭐 이거 바로 급등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보고 말씀드린 종목은 아니에요. 좀 천천히 바닥을 좀 다지면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아프리카 TV를 좀 말씀 좀 드렸고요. 칩셋미디어는 지금 뭐 고점 자리, 아직 신고가 자리에서 돌파는 안 나왔지만 오늘 약간 조정을 좀 받긴 했어요. 근데 거래 대금도 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신고가 자리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일단 지금 보셔야 될 종목들은 오히려 좀 많이 눌렸었던 종목들보다는 가는 종목, 거의 신고가 부분까지 올라가거나 신고가 자리를 뚫었을 때 약간 조정받는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단기적으로는 더 흐름이 좀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장기적인 종목을 좀 찾기보다는 단기로 좀 들어가셔서 짧게 좀 수익을 좀 내고 나오는 전략이 주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일단 고점 자리 올라가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좀 공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략주까지 한번 말씀 좀 드리면 하나마이크론 좀 보고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도 상승 이후에 조정받고 역시나 또 다시 한번 신고가 자리를 좀 뚫어주는 종목인데
여기서 좀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 뭐 최근에 좀 상승폭이 좀 크긴 하지만 여기에서 다시 한번 고점 뚫었을 때는 단기 슈팅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뭐 보실 만한 종목들은 뭐 많이 없어요. 지금 시장에서 이 종목을 좀 길게 봐야 된다. 이런 종목들은 좀 많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공략주를 드린 종목들이 이렇게 짧게 좀 노릴 수 있는 종목들로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좀 매매 관점으로 좀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좀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란 톡방에서 제가 또 공략주로 지금 약간 좀 5호장까지는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호장 들어왔을 때 한번 좀 공략을 해볼 예정이니까 지금 들어오셔서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5호장에 한번 같이 한번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리뷰 종목들 5가지 그리고 오늘의 공략주 하나 마이크론까지 대응 전략 짧게나마 살펴봤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하루에 단 한 가지 공략주만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 만큼 자세한 오후 대응 전략들은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급등 중인 뷰노 같은 경우에도 의료 AI 관련주로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섹터 안에서 다른 종목들까지 대응 방법들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노란톡방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기본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노란색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포착해 보겠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주 시작 또 저희의 공략주 리뷰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오늘도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1월 31일에 처음 공략을 했고 그 이후로도 좀 지속적으로 리뷰를 했는데 며칠 전에 급등이 나왔었고 오늘 또 한 번 17% 넘는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AI 급등을 저희가 1월 달에 초입에 잡았고 당시에 165% 수익을 봤는데 이제는 정말 수익 실현을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더 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지켜보시죠. 네.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AI 쪽의 또 흐름들 같은 경우에 사업 진척이 가장 빠른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자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챗 GPT, 그러니까 오픈 AI사가 이제 현재 현재 오픈한 어떤 챗 GPT 열풍이 좀 있는데 그걸 현재 오피스 웹에 응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네이버하고 협업을 해서 최근 뉴스 나오지만은 네이버의 하이퍼 클로버 X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테스트 부분들도 활용을 하고요. 또 그 다른 어떤 인공지능 관련된 AI 쪽도 활용을 해서 폴라리스 오피스가 이제 문서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하고 있죠. 그런 이제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폴라리스 오피스 부분들의 어떤 앞으로 이제 성장성들은 가장 높다. 가장 먼저 상용화가 문서 작업, 워드 작업, 그다음에 이게 그림 작업, 그다음에 파워포인트 작업. 이게 직장인들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는 매일 보고서를 써야 되고 그러죠. 그다음에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또 보고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어떤 상용화 가능성이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폴라리스 오피스가 가장 빨리 상용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최근에 어떤 현재
테스트 베타 버전 현재 부분들을 하고 있죠. 조만간 정식 서비스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했을 때가 이 당시에 했습니다. 크게 급등하고 급락을 좀 했을 때 제가 다시 한번 공략을 하자고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급등을 했고 눌림목 때도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노란톡에서는 언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했냐면 노란톡에서는 정확하게 2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야기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급등하고 나서 다시 한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서 이제 지난 주말 금요일 날 종가 매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급등을 좀 해준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노란톡에서 정말 지난 주말에 종가 매수를 했는지 아니면은 일주일 전에 다시 한번 추가적인 어떤 했는지 이런 마디매매 했는지 이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마디매매 했던 부분들 또 현재 그 했던 그 수익률 인증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현재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한번 와 보시면은 정확하게 지난 주말에 어떤 매매 포인트를 정확하게 차트적으로 제시를 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그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2의 폴라리스 오피스를 같은 경우에 어떤 종목을 현재 잡고 싶은 분들은 아래 노란톡 오셔서 많은 그 참고하시기를 바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공략했던 종목들 지속적인 리뷰는 또 노란톡방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금요일에 이제 맥점을 좀 짚어주셨던 부분들이 있었고 차익 실현과 또 정확한 이 공략 지점들 함께 나도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임상현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234 혹은 문자샵 0082번으로 임상현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자세한 매매 전략들 함께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 들어오고 있는 종목은요. 바로 KEC입니다. 기존에 유명했던 SI 반도체 또 차세대라고 불리는 SIC 전력 반도체를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오늘 보합권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13% 급등으로 출발을 해서 종가는 4%까지 좀 눌림을 주면서 마감을 지었고요. 일단은 박스권을 좀 탈피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 주가 변동성이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전력 반도체라고 한다면 전기차 시장이라든지 배터리 시장과 함께 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전력 반도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또 KEC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SIC 반도체는 어떤 건지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좀 소개를 좀 해드릴 부분들은 KC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KC에 대한 모의사 부분들이 한국전자홀딩스가 지난 주말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자회사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현재 반도체를 이제 실리콘 기판 위에 만드는 방법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화합물, 그러니까 새로운 화합물을 쓰는 현재 질화갈륨을 하는 부분들은 고주파 관련된 이제 부분의 효용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방산통신 쪽으로 많이 쓰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어떤 시장이 열리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고전력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전력을 잘 현재 버텨야 되기 때문에 SIC 반도체, 이제 탄화 규소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 이렇게 그 현재 부분의 반도체가 새롭게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어떤 그 현재 생산 파이프라인에서는 현재 그 기존의 어떤 실리콘만 위에서 어떤 그 작업을 하지 나머지 부분들을 하지 않는데 SIC 반도체나 겐 반도체 부분들이 어떤 그 차량용 반도체, 전력 반도체 또는 통신용 반도체로 쓰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차량용 쪽하고 이제 전력, 5G 쪽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요성도 있고 이에 대한 어떤 종목에 대한 반도체 중에서도 이쪽에 대한 포커스를 우리가 한번 맞춰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쪽에 보시면은 완성차 메이커 중에서 SIC로 만든, 그러니까 일반 실리콘으로 만든 거 있고 탄화 규소 SIC로 만든 게 있는데 SIC로 만든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전력 효율이나 여러 가지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채택 모듈이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고 테슬라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대부분의 모델에서 전력 반도체, 다시 말해서 SiS로 만든 부분들이죠. 일반 실리콘 반도체 어떤 그 부품보다는 이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력 반도체는 물론 여러 가지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트랜지스터, 그 다음에 이제 다이오드, 그 다음에 PMIC, 전력 변환 제어하는 거, 그 다음에 드라이버 컨트롤 부분들, 구동 칩 이런 부분에 다양하게 쓰이는데 여기서 이제 KC는 보통 이제 트랜지스터를 위주로 만듭니다. 대부분 매출이 50% 정도가 이제 트랜지스터 발생이 되고 물론 다이오드라 이런 부분도 만들기는 만들지만은 매출이 약간 적은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트랜지스터에 이제 특화된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국내 전력 반도체 중에서 유일하게 다른 데는 위탁 생산을 많이 하는데 유일하게 트랜지스터를 예전부터 만들어 왔고 계속 만들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반도체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제 생산 시설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100개의 어떤 특허 부분들, 그 다음에 핵심 기술들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또 오랜 업력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KC를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특히 이제 현재 글로벌 SSTR이라고 해서 이런 점유율이 지금 순위는 7위 정도 되고 한 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계속해서 현재 지배력을 넓혀 나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KC 같은 경우는 이런 그 각종 여기 보시면은 자동차에 들어갈 수 있는 모델 부품들을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별도로 현재 그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많은 부품 쪽에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 그림을 이제 보시면은 현재 이 한국전자홀딩스의 이제 자회사입니다. KC가. 근데 한국전자홀딩스도 이제 비슷한 일을 좀 하지만은 현재 특별한 일 없이 어떤 호재가 없이 지난 목요일 날 현재 상한가를 갔던 부분이고 약간 소폭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KC는 뭐 급등하다가 이제 좀 조정을 보였는데 앞으로 이제 전력 반도체 중요성이기 때문에 순환매로 좀 현재 형성이 될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SiC 똑같은 뭐 실리콘 반도체로 전력 반도체를 만들기도 하고 SiC로 만들기도 하는데 SiC에 대한 양산화 부분들은 아마도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초에 집행이 될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주가는 약간 탄력성이 약간 덜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덜 떠줬지만은 기술력 부분들은 이미 현재 현대모비스하고 어떤 국책 과제를 통해서 또 완수를 좀 했기 때문에 양산화 과정들이 분명히 있을 거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KC를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리는데 뜨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이제 순환매로 미래 성장성 때문에 약간 떠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최근에 갭상승에 대한 음봉, 그다음에 오늘 십자 도저형이 형태가 됐는데 현재 지난 주말에 어떤 조짐들이 좋기 때문에 약간 숨고르기를 하다가 다시 한번 전력 반도체 부분들이 현재 약간 순환매로 약간 움직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통 아직 그 일반 반도체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직 반도체 재고 소진이 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6개월 정도 선행을 하지만은 KC도 마찬가지 양산화 일정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현재 나와준다면은 본격적인 어떤 성장 현재 밸류에이션이 증가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KC를 한번 좀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SiC로 만든 전력 반도체를 여러 제조사들에서 채택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KEC가 시장 파이를 크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향후 이 순환매 속에서 전력 반도체들의 이 주도주가 될 수 있는 KEC 차트 분석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은요. 바로 RFHIC입니다. 국내 GAM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요. 3월에 50% 급등을 보인 이후로 좀 숨고르기가 이어졌고 오늘도 좀 보합권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후로 2달가량 도전 끝에 다시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지난 수요일에 급등이 나와주면서 10%가량 상승을 보였고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를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중에서도 이번에는 GAM 반도체인데요. 일단 이 기업을 또 눈여겨봐야 되는 건 5G로도 엮일 수가 있고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또 해외에서는 인도 쪽으로까지 진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 자세한 분석도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예. 자, RFHIC는 좀 현재 용어가 약간 생소하는 부분에 네. 해당이 되는데, RF의 약자가 현재 라디오 프리퀀시, 다시 말해서 라디오 주파수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RF니까 당연히 통신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RF는 앞에는 통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RFHIC가 통신형 반도체를 뭘로 만드냐? 질화갈륨으로 만듭니다. 질화갈륨으로 만드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 종류입니다. 이제 실리콘 위에서 만드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예 이제 질화갈륨 부분으로 현재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실리콘 현재 SiC를 현재 탄화 규소 위에 현재 질화갈륨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에 코팅을 해가지고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또 바로 현재 실리콘 위에다 이제 질화갈륨을 할 수는 있는 거고 또 다이아몬드 위에다 질화갈륨 해가지고 새로운 기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나 석영 뭐 이런 부분들은 거의 원소기가 약간 동일한데 다이아몬드로 만들면은 거의 수십 년, 수백 명도 쓰겠죠. 그만큼 완벽한 어떤 기술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까지 기술이 이제 발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현재 질화갈륨 부분들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신용에서는 현재 수십 년을 써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우주 정거장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는 수십 년 써야 되고 방산 같은 경우는 30년, 40년 써야 되는데 핸드폰처럼 탱크나 비행기가 3, 4년 쓰면 갈아엎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계속해서 발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은 RFHIC는 현재 겐 반도체, 다시 말해서 질화갈륨 반도체를 2006년에 최초로 트랜지스터를 출시를 했고요. 또 다른 밑에 아래 업체에 보면은 현재 스미토모나 울프 스프레드 같은 해외 업체도 늦게 이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요거를 계속해서 최근에는 2, 3년 전에는 다이아몬드 위에다 질화갈륨을 할 수 있는 것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신용, 방산용으로 거의 납품이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5G, 그다음에 방산 쪽에 레이더 쪽, 현재 쪽으로 계속해서 통신용 부품 쪽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은 주로 하는 부분들은 현재 트랜지스터가 겐 트랜지스터, 그다음에 트랜지스터를 모듈화한 전력 증폭기 이런 부분들을 생산하고 있고 또 좀 더 납품 마이크로웨이브 제너레이터라는 어떤 부품도 안에 어떤 모듈화된 상태에서 납품을 하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은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삼성전자가 미국 버라이즌을 현재 통신용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5개년 프로젝트 중에서 계속해서 발주를 해야 되는데 현재 2021년, 22년은 발주가 더뎠습니다. 그래서 2023년, 24년이 발주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한번 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 장 보시면은 삼성전자 향의 어떤 매출액들이 계속해서 주요 납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현재 세계적인 어떤 통신 부품에 대한 수주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체에 이제 부품을 납품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인도 쪽에 통신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인도 쪽에 삼성전자가
납품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따라서 납품을 할 수 있고 또 인도 시장이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전체를 정리하면은 다음 장 보시면은 현재 이런 그 인도 국내 버라이즌 현재 미국 쪽의 흐름, 그다음에 나머지 5G 시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유럽이라는 게 여러 가지 나라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납품에 대한 시너지 효과를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RFHIC 부분들의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주일 전에 장대 양봉이 한 번 나왔고 지금은 약간 숨고르기 한 3, 4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한 번 크게 빠졌다가 절반 정도 회복을 했고 눌림목으로 보이다가 다시 갈 때는 본격적으로 가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좀 전에 이야기했던 KC, 그러니까 SiC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겐 반도체, 현재 질화 관련 반도체가 새로운 반도체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순환매로 한번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RFHIC의 기술력을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일단 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와 내년에 발주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단계적으로 좀 계단식 상승을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차트적으로는 급등 전에 지금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차트적으로 수급 들어오고 있는 종목은요. 바로 아모센스입니다. 무선 충전의 차폐시트 원천 기술을 만든 그런 기업인데요. 오늘 장 시장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1.7%가량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4월에 또 2주 만에 50%가량 급등을 보인 이후에 지속적인 지금 보시다시피 박스권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30%가량 고점 대비 빠졌기 때문에 차트적인 메리트가 있을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들은 어떤 게 있을지 그리고 차폐시트의 향후 전망은 어떨지까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자 이제 시간 관계상 짧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아모센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어떤 소재 부품들을 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차폐 시트, 그다음에 무선 충전 모듈 이런 두 가지 부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한다면 IoT. 디바이스 세 가지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주로 현재 그 차폐 시트라는 것은 전자파를 차단하는 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차폐 시트 기술 가지고 무선 충전 기술로도 약간 한 번 더 응용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전문적인 생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무선 충전 모듈까지도 확대를 좀 해주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부품 생산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를 보시면은 두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은 현재 뭐 여기 어린이 위치 추적기, 물류 위치 추적기, IoT에 관련된 어떤 무선 호출기 뭐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다음에 매장의 주문 버튼 이런 것도 무선 통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어떤 그 무선 통신 기술, 그다음에 차폐 기술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매출도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은 또 이런 무선 충전 기술이기 때문에 차량용 쪽에도 이런 부분들이 쓰일 수 있다. 그래서 차량용 부품주로서 우리가 주목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현재 스마트폰으로 현재 차량 문을 연다든가 아니면은 스마트워치로 가지고 차량문을 연다든가 하는 무선 통신 기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디지털 기기에 대한 어떤 전장 부품 쪽의 확대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그 그림을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무선 차폐 기술 관련된 부분들은 아직 매출액들이 약간 서서히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전장용 부품 쪽에는 시장이 계속해서 확대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긍정적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최근 4월 달에 뭐 이런 이슈가 좀 돌아와서 한번 크게 이제 상승을 좀 해줬습니다. 근데 시장이 안 좋아서 다시 한번 온바닥까지 왔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최근에 이제 갭상승 됐다가 약간 숨구르기를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 그 아모센스 부분들은 차량용에 대한 부품 어떤 전장용 부분들이 디지털 키나
아니면 무선 충전에 대한 어떤 모듈 부분들이 현재 자동차 부품주로 확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모센스를 일반 IT 쪽이 아닌 자동차 전장 부품 쪽에 전환 가능성을 두고서 한번 새로운 발굴의 의미에서 현재 아모센스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5% 이상이 급증하는 흐름들이 나와준다면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차폐 시트와 무선 충전, IoT까지 엮일 수 있는 아모센스까지 대응 전략 세워봤고요. 저희는 화면으로 수급 시그널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 이어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희 공략주들 지속적인 리뷰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뜰 거고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장 끝난 이후에도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